그날 창덕궁을 뒤흔든 비명소리가 과연 누구의 것이었겠사옵니까? 전하, 이러시면 아니 도옵니다. 그 짧은 외침 속엔 한 늙은 유모의 절망과 모두가 외면한 진실이 숨어 있었사옵니다. 허나 그 절망의 끝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따뜻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성종 24년 한양 창덕궁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궁궐 곳곳에 서리가 내려앉은 듯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동궁의 한 처소만은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유모 최 씨였습니다. 아가마마, 이리 오시옵소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최 씨가 5살 난 왕자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연산군 이융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의 얼굴엔 천진한 미소가 가득했고 맑은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유모,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이까? 그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최 씨는 연산군의 작은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궁중에서 태어나 자란 최 씨는 20살 때부터 동궁에서 일해왔고 연산군이 태어나던 날부터 그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가마마께서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유모,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이까? 어린 연산군의 순진한 질문에 최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연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친어머니 윤 씨가 일찍 세상을 뜬 후 최 씨는 그에게 유일한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아가마마를 내려다보고 계시옵니다. 항상 아가마마를 사랑하고 계시니 걱정 마시옵소서. 최 씨는 그런 연산군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습니다. 동궁의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몸 단속을 한 후 아침 식사를 마치면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총명했습니다. 글을 배우는 속도도 빨랐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편안해하는 시간은 최 씨와 함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가마마께서 혼자 드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예법이옵니다. 최 씨는 항상 예법을 강조했습니다. 연산군이 훗날 임금이 될 몸이니 어려서부터 왕실의 격식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차가운 예법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면 연산군은 최 씨와 함께 궁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은 아름다웠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지며 연못에는 인거들이 유유히 헤엄쳤습니다. 유모, 저 인거들도 어머니가 있나이까? 그러하옵니다. 모든 생명에는 어머니가 계시옵니다. 그럼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시겠지요. 최 씨는 연산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옵니다. 아가마마의 어머니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셨사옵니다. 연산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의 마음은 묘한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 되면 최 씨는 연산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역사 이야기, 때로는 자신이 직접 지어낸 이야기까지. 유모, 내일도 이야기 들려주시겠나이까? 그러하겠사옵니다.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길 최 씨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궁궐 전체가 고요에 잠겼습니다. 성종 24년 12월, 궁궐에 찬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최 씨는 평소와 같이 연산군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내관들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궁녀들의 수군거림이 잦았습니다. 최 씨의 직감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유모, 왜 모든 이들이 바쁘게 움직이나이까? 연산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최 씨는 연산군의 옷깃을 정성스레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아가마마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하지만 최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궁궐에서 지낸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녀는 연산군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전고가 지날 무렵 드디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내관의 다급한 외침이 동궁까지 전해졌습니다. 성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덕궁 전체가 순식간에 상복으로 물들었습니다. 곡소리가 궁궐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성종의 죽음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겨우 20살의 어린 나이의 말이었습니다. 유모, 할아버지께서 어디로 가셨나이까? 연산군은 아직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산군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마마, 이제 아가마마께서 이 나라의 임금이 되시옵니다. 임금이라니, 그럼 저는 더 이상 아가마마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산군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종묘에서 올린 고유제를 시작으로 각종 의례가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멀찍이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를 입은 연산군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즉위 후 며칠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여전히 최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초의 상궁, 잠시 보옵고자 하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내관이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최 씨는 연산군이 학습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대비마마께서 전하의 유모 교체를 논의하고 계시옵니다. 최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수대비가 자신을 물러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세운 까닭이시옵니까? 전하께서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어린 시절의 유모보다는 더 격에 맞는 상궁이 모셔야 한다는 것이 대비마마의 뜻이옵니다. 최 씨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연산군 곁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지켜온 그 아이 곁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뭐라 하시옵니까?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전하께 충격을 주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 하셨사옵니다. 최 씨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연산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아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주시옵니까? 사흘 안에 정리하시옵소서. 내관이 떠난 후 최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연산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산군은 평소처럼 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모, 오늘 왜 이리 조용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전하. 최 씨는 연산군을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유모, 저는 여전히 아가마마라고 불러주시기 바라옵니다. 전하, 이제 그럴 수 없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임금이시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즉위 후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유모만큼은 예전처럼 해주시면 안 되옵니까? 최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최 씨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연산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하,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임금이 되셨으니 더 훌륭한 상궁의 보살핌을 받으셔야 하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침묵이 길어지자 점차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유모께서 저를 떠나신다는 뜻은 아니시지요? 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되옵니다. 유모는 제 곁에 계셔야 하옵니다. 연산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의지처마저 잃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차에 밝기도 전, 최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모아온 소중한 것들이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담겼습니다. 연산군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함께 읽던 책들,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작은 옥놀이개까지 모든 추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조의 상궁, 준비되셨사옵니까? 문 밖에서 내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상궁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고 최 씨는 그 전에 동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궁중의 예법상 전임자와 후임자가 마주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산군을 위해 써놓은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직접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글로 남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연산군이 상심하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하라고 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의 전기 한 장의 편지에 담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궁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모! 유모는 어디 계시나이까? 연산군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필사적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유모를 찾아야 하노라. 연산군은 최 씨의 처소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유모, 짐이 왔사옵니다. 문을 여시옵소서. 최 씨는 문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궁중의 명에 따라 연산군 곁을 떠나야 하는 몸이었습니다. 유모, 제발 대답해 주시옵소서. 연산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연산군은 결국 문이 열리지 않자 주저앉았습니다. 왕의 몸으로 땅바닥에 앉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짐은 여기서 유모를 기다리겠노라. 아무도 짐을 움직이지 말라. 왕이 된 후 처음으로 보이는 완강한 거부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인수대비의 가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황을 직접 수습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왕의 몸으로 이런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수대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위엄이 넘쳤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욱 차갑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짐의 유모를 찾고 있사옵니다. 유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상궁이 모실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은 버려라. 실사옵니다. 연산군의 단호한 대답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대비의 명을 거부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 짐은 왕이 되기 싫사옵니다. 연산군의 절규 같은 외침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경이었습니다. 그때 최 씨의 처소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더 이상 연산군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비마마께 문안드리옵니다. 전하, 이제 새로운 상궁마마의 보살핌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전하를 위한 일이옵니다. 연산군은 최 씨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최 씨마저 자신을 떠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를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라. 그리고 전하를 동궁으로 모셔라. 내관들이 최 씨를 애워쌌고 다른 궁녀들이 연산군을 부축했습니다. 유모, 유모. 연산군은 최 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회의 인연이 강제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 분노의 씨앗이 싹텄습니다. 조선 10대 왕 연산군. 그는 왕이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그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짐이 왕인데 왜 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냐? 왕좌는 그에게 감옥이었습니다. 최 씨를 잃은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의 절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새로 온 김상궁은 예법에만 엄격했습니다. 전하, 아침 수라를 드실 시간이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최 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규칙만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수라를 드셔야 하는 것이 궁중의 법도옵니다. 연산군은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연산군은 상을 바라보았지만 식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있을 때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정성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격식에 맞춘 음식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짐은
배고프지 않노라. 하지만 김상궁은 규칙만을 강요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나라의 임금이시니 왕실의 채통을 지키셔야 하옵니다. 왕실의 채통, 궁중의 법도, 그런 것들 때문에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채통이라. 짐에게 채통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그는 상을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상궁과 궁녀들은 당황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씨를 잃은 후 이런 감정의 폭발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신하들과의 조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의정 한명회가 국정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요즘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전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최 씨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지금쯤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연산군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한명회가 다시 물었지만 연산군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국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하, 한명회가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산군이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경들이 알아서 하라. 무책임한 대답이었습니다. 한명회 같은 원로 대신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귀찮다. 짐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노라. 연산군의 돌발적인 발언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전하, 혹시 무엇이 전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사옵니까? 그럼 짐의 유모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느냐?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최 씨의 일은 인수대비가 결정한 것이어서 함부로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짐을 도울 수 없구나. 연산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산군이 국정을 소홀히 한다면 왕조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왕이 나라실을 팽개치고 짐이 왕 노릇하기 싫다고 했지 않았사옵니까? 연산군의 반항적인 대답에 인수대비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개인의 감정 따위로 나라를 망칠 셈이냐? 할머니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짐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이옵니까? 아무도 짐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없이. 연산군의 간절한 물음에도 인수대비는 냉정했습니다. 왕에게는 백성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들은 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우러러보는 것뿐이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서만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 씨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라? 유모가 아프시다고? 연산군과 헤어진 후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 여위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최 씨가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즉시 최 씨를 만나러 가려 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덕궁의 기와 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짐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 멀리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최 씨의 목소리는 아닐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유모, 기다리시옵소서. 짐이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나이다.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깊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기침 소리가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었을까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도 함께 춤췄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연산군의 눈앞에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6살 때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갑자기 열병에 시달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궁이들이 오가며 처방을 내렸지만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씨가 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마마, 괜찮으시옵니다. 유모가 곁에 있사옵니다. 최 씨는 밤새도록 연산군의 곁을 지켰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교대로 일했지만 최 씨만은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유모, 피곤하지 않으시나이까? 어린 연산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마마께서 아프신데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사옵니까? 유모는 괜찮사옵니다. 그때의 최 씨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연산군은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 처음으로 글 공부가 어려워서 울었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왕자들보다 학습 진도가 늦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모, 저는 바보인가 보옵니다. 다른 이들보다 글을 배우는 것이 어려우니까요. 연산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씨는 연산군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아가마마께서는 결코 바보가 아니옵니다. 다만 남들과 다른 길로 생각하시는 것뿐이옵니다. 그것이야말로 훌륭한 임금이 될 자질이 아니겠사옵니까? 아가마마께서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옵니다. 그 눈으로 훗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진 임금이 되실 것이옵니다. 최 씨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연산군은 다시 열심히 공부했고 뛰어난 실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기억은 더 깊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물었던 때였습니다. 5살이었을까 문득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유모, 저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이까?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후였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에 순수한 호기심이 떠올랐습니다. 최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던 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표정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마마의 어머니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셨사옵니다. 마음씨도 따뜻하시고 누구보다 아가마마를 사랑하셨지요. 최 씨는 곧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이옵니다. 하지만 항상 지켜보고 계시옵니다. 9살 때 궁궐에서 열린 잔치에서의 일도 떠올랐습니다. 그날 많은 신하들과 궁중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실수로 술잔을 엎질렀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연산군은 부끄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왕자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최 씨가 재빠르게 다가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아가마마,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옵니다. 최 씨는 엎질러진 술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연산군의 옷을 정리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당당하게 서 계시옵소서. 아가마마께서는 이 나라의 왕자이시니까요. 최 씨의 말에 연산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떤 실수를 해도 당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기억들을 되새기며 연산군은 깨달았습니다. 최 씨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그녀는 단순히 돌봐주는 유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고 스승이었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유모, 부디 사랑을 잃지 마시옵소서. 최 씨가 마지막으로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유모, 이제 알겠사옵니다. 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동궁. 연산군은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가르쳐준 사랑의 마음을 되찾겠다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한 궁녀가 다급하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초의 상궁마마께서 쓰러지셨사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궁이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짐의 유모가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연산군은 김상궁을 밀치고 최 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처음으로 제대로 행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 연산군이 본 것은 침상에 누워 깨어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궁이가 옆에서 진맥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전하, 초의 상궁마마께서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셨사옵니다. 궁이의 말에 연산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최 씨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유모, 짐이 왔사옵니다. 갑자기 인수대비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엄히 금했건을. 하지만 연산군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옵소서. 짐의 유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예법을 따질 수 있겠사옵니까? 짐은 이제 깨달았사옵니다. 진정한 왕의 도리가 무엇인지 말이옵니다. 연산군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성숙한 왕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채통은 차가운 예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전하의 어머니 윤씨맘에 대한 진실을 말이옵니다. 윤씨마마께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사옵니다. 최 씨의 고백에 연산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씨마마께서는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사옵니다. 성종 선왕의 명에 의해서 말이옵니다. 연산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드리되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 되도록 하셔야 하옵니다. 최 씨의 지혜로운 조언에 연산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운 일로 유모, 이제 다시 짐 곁에 계시옵소서. 짐에게는 유모의 지혜가 필요하옵니다. 그날부터 연산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연산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분노와 최 씨가 가르쳐준 사랑의 마음이 그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 씨의 조언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일로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연산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연산군은 조정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하고 감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경들, 그동안 짐이 국정을 소홀히 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노라. 연산군의 첫 마디에 신하들은 안도했습니다. 아니다. 짐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하노라. 앞으로는 백성을 위한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 연산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신하들은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최 씨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임금은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연산군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궁궐에서만 편안할 수는 없노라. 연산군은 즉시 조세 감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창고에 비축된 곡식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결정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산군은 최 씨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 씨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어 예전처럼 연산군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모, 어머니의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하, 성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되옵니다. 우선 정확한 진실부터 밝혀내셔야 하옵니다. 최 씨는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최 씨의 조언에 따라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윤 씨가 죽던 당시 궁에서 일했던 늙은 궁녀들과 내관들을 하나씩 불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연산군의 진심을 느낀 몇몇이 조심스럽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전하, 사실 윤씨 마마께서는 무고하셨사옵니다. 한 늙은 궁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다른 후궁 마마께서 윤씨 마마를 모함하셨던 것이옵니다. 질투심 때문이었지요. 누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소용 정씨 마마였사옵니다. 연산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아직도 궁에서 살고 있는 후궁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모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정 씨를 불렀습니다. 이미 나이가 든 그녀는 연산군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정 씨, 윤 씨의 죽음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전하, 용서하옵소서. 신첩이 윤 씨 마마를 모함했사옵니다. 질투 때문이었사옵니다. 정 씨의 고백을 들은 연산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 씨,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궁에서 나가 절에 들어가. 평생 윤 씨의 명복을 빌며 살아라. 그것이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다. 연산군의 관대한 처분에 정 씨는 놀랐습니다. 정 씨를 처리한 후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그녀의 죄명을 없애고 왕비의 예로서 다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신하들은 연산군의 이런 조치를 보며 크게 감동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풀면서도 과도한 복수는 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함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덕목이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창덕궁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면서 궁궐 전체에 온화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신하들은 조회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고 백성들은 왕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연산군의 하루는 이제 규칙적이고 충실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최 씨와 함께 차분한 아침을 맞이하고 조회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전하, 오늘도 참으로 바쁘셨사옵니다. 최 씨가 연산군의 골룡포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기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유모 덕분이옵니다. 유모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사옵니다. 연산군의 겸손한 답변에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스스로 깨달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옵니다. 이 늙은 것은 다만 곁에서 지켜봤을 뿐이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애정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연산군이 최 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그녀의 조언을 참고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성숙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산군은 최 씨와 함께 궁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 자주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연못에는 여전히 인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고 계절을 따라 피는 꽃들이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유모, 기억하시나이까? 어릴 때 이곳에서 지미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던 일을 말이옵니다. 물론 기억하옵니다. 그때 아가마마께서는 참으로 순수하셨지요. 최 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산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유모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하늘에서 짐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사옵니다. 그래서 짐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윤씨 마마께서도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셨으니 말이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흘러갔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도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산군의 정치에 감동한 지방의 한 고을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덕을 찬양하며 자발적으로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결과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하, 참으로 기쁜 소식이옵니다. 한명회가 환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연산군도 기뻐했지만 그의 반응은 겸손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노고 덕분이지 짐의 공이 아니노라.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신하들은 연산군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공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진정한 왕의 자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산군은 최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모, 이제 짐은 확신하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깨달으셨으니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최 씨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진정한 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단풍이 붉게 물들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전하, 요즘 참으로 안정되어 보이시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연산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불안함이나 혼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평온과 확고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이 늙은 것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훌륭한 왕이 되실 수 있사옵니다. 최 씨의 말에 연산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유모께서는 항상 짐 곁에 계셔야 하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최 씨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이다. 달빛이 창덕궁의 기와지붕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달빛이 차갑고 외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평화롭게 다가왔습니다. 유모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나이다. 그것이 진정한 왕의 도리이니까